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 100평에 바닥 면적 40%를 질 수 있고, 관리 지역의 땅은 20%를 질 수가 있고, 토지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좋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 7가지 중에 토지의 지가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보는 부동산 바부TV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우리 그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나 주택 이런 것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이제 기본 투자 성향의 물건이라고 했으면,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는 분석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부동산을 권하는 컨설팅이나 부동산 업자에게 속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첫 영상에서는 이런 토지 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땅을 사면 좋은지 또는 좋은 땅의 조건은 어떤 건지, 일반인들이 좋은 땅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실거래가 투명하게 많이 진행되어 있는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 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예. 그런데 이 토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로 하나를 건너서 100만원짜리 땅이 50만원이 되기도 하고, 같은 연접해 있는 지번, 1번지 지번과 2번지 지번에 붙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이 토지는 100만원, 이 토지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토지의 형상과 모양과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내고 분석된 자료가 또한 축적되어 있지 않다, 실거래가가 많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본 분석에 접근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에요. 땅은 예를 들어 계획관리 토지는 100평에 바닥 면적 40%를 질 수 있고, 관리 지역의 땅은 20%를 질 수가 있고, 자연 녹지는 20% 질 수가 있고, 그런데 도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전혀 무용지물인 땅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또 이것이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아닌지, 개발이 제한되는 개발 그린벨트 지역인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또는 비행기가 이렇게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 안전 구역이랄지 군사 작전 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 때문에 토지의 평당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접되어 있는 옆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또는 도로가를 하나를 기준으로 이 평당가가 굉장히 다르게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이 일단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그런 능력이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께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뢰를 해서, 또는 이런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해서 투자하기 전에 많은 습득을 하시고 나서 토지를 매수하시거나 투자하셔야 되겠다라는 전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좋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 7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 투자할 것이냐,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값, 일명 땅값이죠. 토지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토지의 지가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유입된 인구가 스스로 먹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산업단지가 유치가 돼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반시설이죠. 우리가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 당연히 지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에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철도나 고속도로나 도로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지역을 선정할 것이냐는 말씀드린 그겁니다. 인구가 유입이 되고 산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히 도로나 철도가 개설되고 개통되고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의 땅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가 상승이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 8도 중에서는 경기도권의 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권의 토지, 수도권의 토지가 지가 상승 여력의 가장 1번지 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가 상승을 노리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이런 수도권 일대, 경기도 일대,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 산업이 유치가 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 그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토지 중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요. 일명 동쪽에는 이제 분당 신도시가 30년 전부터 유치가 됐었고, 위례 신도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화성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동탄 신도시가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동탄이 신도시가 아주 크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용인이 있고, 그 경부축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28년도, 29년도까지 GTX A라인의 구성력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도시가, 플랫폼 시티가 또 건설된 계획이 돼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토지를 투자해야 되니까 이렇게 토지의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 그런 지역 중에 지금 경부축으로 경기도권을 말씀드렸는데, 경부 고속도로를 축으로 동쪽은 이미 지가 상승이 다 일어났고 건물이 들어선 건물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가 상승을 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한 땅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는 그럼 지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토지는 어디일까? 단순하게 오늘은 7가지 좋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경부축을 중심으로 서쪽입니다. 자, 서쪽이라고 하면 바닷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바닷가 라인, 경부축의 바닷가 라인 쪽이면은 위로부터는 인천이 되겠고, 인천, 송도, 신도시 이미 개발이 끝났죠. 그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화성과 평택이 보입니다. 경기도 최남단 평택시,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화성인데요. 서쪽의 화성, 그 다음에 서쪽의 평택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평택항을 기점으로 해서 서평택의 개발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택의 토지는 투자 가치가 매우 있다. 많은 정보가 이미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기도권에서는 서평택 일대의 땅은 눈여겨볼 만한 토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서쪽의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 바닷가 라인으로 국제 테마파크를 할지, 송산 그린시티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거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산업이 유치가 될 확률이 매우 크고, 산업이 유치가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토지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 지역의 선정인데요. 그 투자 지역의 선정은 경기도권의 수도권, 특히 바닷가 라인의 서쪽 라인의 화성이나 평택 땅이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은 토지를 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서류 분석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등기부 등본을 당연히 띄어서 등기부 등본상에 어떤 근저당이랄지 압류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아주 기초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일단 토지를 투자하기 전에는 내가 투자할 지역에 가서 그 토지의 지번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무슨 리 1번지, 무슨 동 1번지, 2번지 지번을 아셔야 되겠고, 그 지번에 등기부 등본을 꼭 떼어 보셔서 거기에 붙어 있는 갑구와 을구의 제한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토지이음입니다. 토지이음. 뭐 포털에 검색해 보셔서 쳐보시면 토지이음인데요. 예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무슨 리 1번지 토지에 토지 이용에 관련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어요. 토지 이음에 들어가셔서 지번을 치시면 이 땅의 지목, 이 땅의 용도, 이 땅의 제한사항은 뭔지, 도로는 잘 붙어 있는지, 연접한 토지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이음에 관련된 그런 서류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뭐 분석을 하거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 한 장만 보더라도 대략 답은 나옵니다. 지목이 대지일지, 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땅이겠죠.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겠고, 뭐 아까 말씀드린 계획관리랄지, 아니면 도시지역의 무슨 자연녹지랄지, 아니면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명세하게 돼 있고요. 전인지 답인지 지목, 전, 답, 과, 이런 것들은 농지가 되겠죠. 그 농지라고 하면 농업진흥구역의 땅인지, 절대농지, 농업보호구역의 땅인지, 뭐 이런 것들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땅의 기본적인 용도와 지목이 뭔지, 제한사항은 뭔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서류를 판단해 내시고 알아내는 거, 그것이 좋은 땅을 고르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려고 하는 토지, 땅의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선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아직 분석이 부족한데 이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겠냐라고 질문하신다고 하면 한 두세 가지 또 정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겁니다. 그 땅 인근에 소재하는 현지 부동산 두세 군데를 발품을 파시거나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과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정도의 용도의 땅은 현지에서는 얼마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한 세 군데만 알아봐도 내가 권유받았던 이 땅이 좋은 땅이구나, 비싼 땅이구나, 시세보다 저렴하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또 우리가 요즘은 이제 SNS나 인터넷, PC나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앱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땅야, 땅입니다. 땅야, 아니면 밸류맵, 땅야나 밸류맵 이런 앱을 들어가셔서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그 일대의 인근의 땅이 최근에 얼마에 어떤 용도의 땅이 거래가 됐는지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활용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 공인중개사 두세 군데를 찾아가서 발품을 팔아서 시세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작정 권유받았던 땅, 살려고 했던 땅을 구입하시기 전에 세 번째로 좋은 땅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건지, 또는 대출 없이 나의 쌈짓돈,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건지를 어떤 기본 금액을 설정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땅은 뭐 10억, 20억도 넘는 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땅은
뭐 몇천만 원에서 또는 1억, 2억 안쪽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서평택이나 서쪽 화성에 그런 데는 1, 2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땅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 안에서 나는 이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기본 금액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은 어느 정도 선인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투자 금액을 일단 정해 놓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땅을 찾아가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금액을 결정을 하라라는 말씀에 추가로 좀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 이제 지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꾸로 수익률을 창출하고 매도를 할 때 양도 차익에 의해서 양도세라는 것을 물게 됩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 세금이 큰 땅의 덩어리를 크게 사시는 것보다는 작은 소액의 투자로 여러 개를 투자하셔서 한 회기년도에 하나하나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이런 팁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선정할 때는 나중에 양도세를 생각하셔서 조금 소액으로 두세 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투자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좋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식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의 입지가 좋아야 된다입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또 실수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부분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입지를 분석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 좋은 입지의 첫 번째는 내가 사려고 하는 땅 주변에 인근에 개발의 이슈가 있는지입니다. 개발의 이슈가 있는지. 우리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땅의 선결 조건은 인구 유입, 개발의 이슈가 있는지, 산업이 유치가 되는지, 도로나 철도의 개통이 있는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시적인 부분과 또 미시적으로 내 땅이 그런 개발지와 얼마만큼 거리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골짜기 하나를 넘어갔는지 1km가 떨어졌는지 또는 도로 하나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m 뿐이 안 떨어졌는지 아니면 내 땅과 개발지가 50m 뿐이 안 떨어졌지만 중간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는 입지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사려고 하는 땅과 개발지 인근의 땅의 어떤 접근성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좋은 입지를 분석해내는 첫 번째. 좋은 입지를 분석해내는 두 번째는 당연히 도로의 여부입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가 도로와 붙어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는 사도인지 현황도로인지 임도인지 또는 3m 이하의 농로인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4m 이상의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도로와 내 땅은 2m 이상 또 붙어 있어야 되고 결국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기초 투자라고 하면 건축이 가능한 땅을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는 도로, 지적도상의 도로가 붙어 있지 않다고 하면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는 우리 일명 또랑입니다. 또랑, 국어입니다. 국어. 하천, 실개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도로로 점용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붙어 있어서 또는 도로가 없더라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어가 붙어 있는지 그래서 결론은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입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데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그 지역의 설계사무소입니다. 자, 6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좋은 토지 중에 이것도 상식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토지의 모양을 보셔야 됩니다.
토지의 모양에 따라서 시세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 붙어 있는 면이 많은 땅이 돼야 되고, 그 면과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붙어 있는 땅이 가장 1등급지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1등급지라고 하면 코너에 몰려있는, 도로 코너에 몰려있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입지라고 하면, 그런 모양이라고 하면 최상등급의 입지이고 모양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별 5개를 줄 수 있는 입지는 3면 코너 입지입니다. 3면 코너 입지. 그래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모양이면서 도로가 이렇게 디귿자로 붙어 있는 3면 코너 입지가 별 5개짜리 최등급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런 토지는 누가 봐도 좋은 땅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토지는 일단 지역에 있고 개발지 인근에 있거나 도로가 작은 도로가 붙어 있거나 거기에서 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토지를 차후에 집가 상승을 노리고 투자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한 토지, 코너 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니고 또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은 매우 좁게 붙어 있고 뒤쪽이 큰 토지랄지 이런 것들은 모양이 안 좋고, 7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토지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임장은 필수입니다. 임장이라고 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위성 이런 어떤 로드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앱이나 PC의 인공 뷰를 보고 거의 분석은 다 끝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현장에 찾아가는 그런 습관은 100%입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이 공간이 이게 캠핑카인데요. 저는 캠핑을 하는 용도로도 쓰지만 제가 부동산 지역이나 지방에 땅을 보거나 뭐 주택이나 매물로 보러 갈 때 그때 임장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해서 쓰는 목적도 있습니다. 항상 그 지역에 꼭 가셔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로드뷰로 보이지 않았던 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땅이 살짝 꺼져서 물이 나오는 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가서 땅의 형세를 보고 남향으로 앉은 땅이지만 남쪽에 산이 높으면 해가 안 들어오겠죠. 또는 내 땅에 더 높은 위치에서 도로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1km, 2km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임장을 가서 두루두루 돌아보시다 보면 공장이 있는지 오염가스가 나오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또는 유해 물질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뭐 철탑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는 우리 축사 같은 거 있는지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 임장 활동을 가는 것은 100%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매수하시기 전에 꼭 결정하고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임장은 한 2번, 3번 정도 가셔서 확실하다 싶을 때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은 땅을 고르고 실수 없이 땅을 계약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임장을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분묘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일종의 지상물인데요. 지상물 예를 들어 뭐 창고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단 적재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식물을 기르고 채소를 기르고 이렇게 무단으로 경작하는 그런 농작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땅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그냥 무단으로 그거를 철거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지 무단 시설물은 없는지 지상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철저히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임장활동의 첫 번째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수 없는 좋은 토지를 매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토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습관이 되시고 기억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어렵게 아마 접근이 되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토지를
상담을 받고 분석을 통해서 매입하시는 방법인데요. 저도 현직 공인중개사이고 중개법인 대표이고 합니다만 공인중개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투룸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아파트 전문도 있고 토지 전문도 있고 공장 전문도 있고 빌딩 같은 거 매매하는 그런 전문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선생님이나 변호사를 보더라도 의사선생님들 내과 전문이 있고 외과 전문이 있듯이 변호사도 모든 법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형사소송 전문가가 있고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듯이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분석을 의뢰하시고 또 분석된 토지를 매입하시고 이런 것도 전국에 가서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보면 개발이 되는 경기도 일대, 수도권 일대의 땅, 도로가 붙어 있는 건축이 가능한 땅에 투자하시면 실패는 없다. 성공적인 토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줄 요약으로 평해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정도 전문 토지 중개사로 현장에서 바닥부터 제가 잘 분석을 해왔고 또 직접 투자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많은 분들께 내드리고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평택이나 화성 쪽 바닷가 라인 쪽의 토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그쪽의 땅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시거나 분석을 의뢰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무료로 친절히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황한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